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배수환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저는 고2 때 목표 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다고 했던 세무학과가 목표였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해가지고 나중에 좀 돈을 좀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세금 관련 공부를 하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학과에 들어갔더니 다들 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월달, 5월달 시즌 때 야근이 너무 많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입니다. 그 다음에 장점 같은 경우는 일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다양한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업종을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회계사랑 세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사는 회계 감사를 한다는 거고요. 세무사는 이제 뭐 조세 불복이나 약간 세무적인 대응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회계사의 경우는 좀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많이 갑니다. 이제 회계사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보통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세무사는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들의 주된 고객은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많고, 법인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는 법인을 맡는 경우가 많죠. 먼저 회계사랑 조금 비교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회계법인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뭐 연봉 4, 5천 정도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사실 지금 제 친구도 3일 회계법인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1억 남짓 됩니다. 대신 회계사 생활을 15년 가까이 했죠. 반면에 세무사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연봉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연봉 한 3천 정도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고 3천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월급 받는 직업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 세무사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위 말하는 근무 세무사를 하다가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 평균을 말씀드릴 때, 근무 세무사 연봉은 평균을 잡았을 때 한 5천 남짓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개업해서 자리 잘 잡으시고 거래처 좀 탄탄하게 준비가 잘 되신 그런 세무사님들은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세무사님들은 뭐 1년에 5억, 6억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세무사는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다양해서 사실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굳이 평균을 얘기를 한다면 1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세무사라는 직업을 꼭 할 겁니다. 어딜 가도 자기만 잘 할 수 있다면 항상 대우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세무사라고 생각합니다. 돈 관리는 공식적으로는 뭐 와이프가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항상 서로가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를 이과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문과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 세무사는 굳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신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상황, 그 다음에 통장 흐름, 현금 흐름, 모든 것을 세무사한테 다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대표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진짜 세무사 앞에서는 빤스까지 먹는 기분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줘야 되는 대상이 세무사인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세무조사를 받거나 기업적인 자금 흐름을 다루다 보면은 대표님들 애인이 정말 많이 노출됩니다. 불륜부터 시작을 해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까지도 본 적도 있고요. 정말 그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는 대상이 세무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서와.
있고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이 컨셉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각자 뭐 다른 삶을 살았을 거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서와라는 공간에서 각자의 이제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보여서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가 늦는 업체, 깐깐하고 따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멘탈이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자료가 늦는 거는 우리가 야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조금 더 고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 잘하지만 말 안 듣는 직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무라는 일은 정확해야 됩니다.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들이 가산세를 들으세요. 저희가 실수를 하면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명예입니다. 명예가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모셔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듣기를 원하고 명예가 있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습니다. 세무사 월 180.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자영업에서 650도 그 정도 금액이면 먹고 살기 충분하죠. 네, 자영업이 참 고달픈 직업이에요. 제가 겪어봐서 알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엄청난 여파가 있죠. 그다음에 세무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70, 80까지도 하세요. 거의 평생 직업이죠. 네, 저는 그래서 월 180을 받더라도 세무사를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뭐 인터뷰식 촬영이 처음이라서 좀 낯설었는데 나름 재미도 있었고요. 질문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세무사를 했지? 그리고 세무사는 어떤 직업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세무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 장점이 많은 직업이니까 적극 추천드립니다.